바비 딜레오는 언제나 미국 음악계의 조용한 예언자이자 모든 음악가들이 함께 작업하고 싶어 했던 노벨상 수상자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83세의 나이에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고백으로 그 이미지를 산산조각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증오하는 아티스트 7명의 비밀 명단을 공개했고 그 이름들은 업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협업자 가까운 친구, 심지어 우상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는 그를 칭찬했지만 사적으로는 그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이 관계들이 왜 파탄났는지 알게 되면 그들이 왜 다시는 서로 옆에 서지 않겠다고 맹세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밥 딜런은 용서할 수 없었다. 딜런의 증오 목록 최상단,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자리에 폴 맥카트니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 바로 그 폴 맥카트니, 비틀즈의 가장 사랑받는 멤버이자 딜런이 조건 없이 존경한다고 모두가 생각했던 그 폴. 하지만 그 이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면 딜런의 반응이 갑자기 이해가 된다.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긴 건 불화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훨씬 전인 1987년이었다. 맥카트니는 멜로디 팝 음악의 구조, 그리고 변화하는 음악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평범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그때 기자가 무심코 밥 딜런의 최근 작품, 즉 그가 고심해온 데어 어둡고 실험적인 노래들에 대해 언급했다. 폴은 가볍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밥은 더 이상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노래를 쓰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부드럽고 개어이 장난스러운 듯했다. 하지만 딜런에게는 전혀 장난이 아니었다. 마치 총알 같았다. 사람들은 80년대 중반의 딜런이 총알도 뚫지 못할 만큼 강인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잊곤 한다. 그는 연약했고 지쳐 있었으며 10년 동안 정신적으로 격동적인 시기를 겪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재정립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가 중 한 명이 그의 새로운 음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암시했을 때 딜런은 굴욕감을 느꼈다. 가간 친구는 나중에 딜런이 그는 레논처럼 되고 싶어 했어. 그는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 허세가 아니었어. 딜런이 스스로 선을 그은 거였어. 라고 중얼거렸다고 회상했다. 갈등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함께 하려던 소규모 투어 계획은 갑자기 무산되었고 개인적인 만남도 취소되었다. 맥카트니는 딜런이 왜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부 관계자들은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팬들은 화해를 간절히 바랐지만 딜런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레논은 딜런이 진정으로 존경했던 비틀즈 멤버였다. 날카롭고 냉소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었다. 폴은 그와 정반대였다. 세련되고 신중하며 사랑받는 타고난 매력남이었다. 딜런에게 폴의 매력은 진실되지 않게 느껴졌다. 에릭 클랩튼은 딜런의 자리를 넘보려 했던 기타 영웅이었다. 바비 딜레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한때 그가 극찬했던 에릭 클랩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딜런이 처음부터 그를 싫어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에 대한 증오는 순식간에 그리고 날카롭게 단 한순간에 생겨났고 그는 그 일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때는 1978년 늦은 밤 웨스트 할리우드의 비좁은 리허설실 안이었습니다. 몇몇 음악가들이 녹음 세션이 끝난 후 주변에 모여 있었다. 클랩튼은 긴 연주로 몸이 풀린 듯 편안한 모습이었고 평소보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다가 마치 깨진 병 조각처럼 방 안을 강타하는 한마디를 던졌다. 딜레온은 예전 같지 않아. 누군가는 결국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할 거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나중에 그중 한 명이 클랩튼이 화난 어조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마치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게 더 나빴습니다. 물론 그 사실은 24시간 안에 딜레온에게 전해졌죠. 음악계에서는 아무것도 조용히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딜런은 그 소식을 듣고 폭발하지도 않았고 놀란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음악 평론가에 따르면 그는 딱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따라잡았다고 생각할 때 변하는 모습이 참 재밌네요. 그 말은 클랩튼의 재능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야망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 여파는 즉각적이었다. 딜런과 클랩튼이 테스트 삼아 녹음하기로 했던 세션은 일정에서 사라졌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무시되었다.
클랩튼은 여기저기 물어보다가 마침내 한 엔지니어에게서 솔직한 말을 들었다. 네가 지난밤에 무슨 말을 했든 간에 밥이 다 들었어. 클랩튼은 1981년 한 페스티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그는 무대 뒤에서 딜런에게 다가가 손을 살짝 들고 말을 걸려는 듯 했다. 딜런은 그를 보자 턱을 굳히고 등을 돌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클랩튼은 마치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듯 진심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포케의 애음악의 여왕 조앤 베이스는 밥 딜런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과연 무엇이 밥 딜런과 조앤 베이스를 포크 음악계 최고의 듀오에서 수십 년 동안 거의 말도 하지 않는 사이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팬들은 여전히 그 질문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화는 단순히 예술적인 차원을 넘어 개인적인 고통스러울 정도로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두 사람의 불화는 조앤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순간에서 시작되었다. 딜런이 음악적 변신을 시도하던 혼란스러운 1960년대 중반 조앤은 딜런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음악에 대한 비판처럼 들렸지만 딜런에게는 누구보다 자신의 내면의 불안감을 잘 아는 사람에게서 들은 비수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에 진짜 균열이 생긴 건 1965년 영국 투어 때였다. 조앤은 이전처럼 딜런과 함께 무대에 오를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하니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딜런 측 스태프는 그녀에게 무대 순서를 주지 않았고 딜런 자신도 듀엣 무대를 거부했다. 한 스태프의 증언에 따르면 조앤은 복도에서 딜런에게 다가가 정말 나를 배제하려는 거야 라고 물었다고 한다. 딜런은 차갑게 이건 내 쇼가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굴욕이었다. 며칠 밤이 지나고 조앤은 딜런이 단순히 예술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버리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나중에 그는 나에게 정직함 외에는 아무것도 빚진 게 없었다고 말했다. 딜런은 사과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점이 어떤 기사 제목보다도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다. 조앤은 자신의 고통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딜런이 방황하고 사회운동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재능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진실성을 공격했다. 그리고 그것은 딜런이 명성보다 더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단 한 가지였다. 딜런 주변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것을 공격의 무기로 삼았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거의 배신당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코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그녀와 다시 함께 작업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렸을 뿐이다. 재결합을 제안하는 매니저들은 즉시 거절당했다. 딜런은 나중에 그녀는 내 의심을 이용해 나를 망신시켰다고 말했다. 그들의 침묵은 40년 넘게 이어졌다. 1975년 롤링 썬더 페스티벌에서의 재회조차도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 그것은 긴장감을 더욱 드러낼 뿐이었다. 카메라에는 그들이 미소 짓고 있지만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함께 공연하지만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루 리드는 딜런의 영혼을 조롱했던 펑크 시인이었다. 루 리드는 1970년 입을 열자마자 딜런의 증오 목록 4위에 올랐다. 그는 딜런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공격했고 딜런은 그 일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그 순간은 리드가 벨벳 언더그라운드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뷰를 하던 중 일어났습니다. 기자가 밥 딜런이 작곡에 미친 영향에 대해 묻자 리드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딜런은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어. 그리고는 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의 가사는 허상에 불과해. 인터뷰 전체를 들은 사람들은 리드가 농담하는 것도 질투하는 것도 심지어 화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앰프 설정이나 기타 디스토션에 대해 이야기할 때와 똑같이 무표정하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그 말이 밥 딜런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리드에게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지만 딜런에게는 매우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발해온들이 딜런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가 보인 반응은 훨씬 더 냉담했다. 1970년대 그의 투어에 참여했던 한 사람에 따르면 딜런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그가 말하게 놔두자 침묵이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침묵이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되었다. 딜레어는 리드를 자신의 세계에서 지워버렸다. 공개적인 언급도 심지어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애음악가들이 대화 중에 루 리드를 언급하려고 하면 딜레어는 마치 담배재를 털어내듯 순식간에 화제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 후 10년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조용히 고조되었습니다. 1990년대 CEO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무심코 루 리드를 언급하자 딜레어는 고개를 들어 씩 웃으며 누구라고 물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순전히 무시하는 태도였고 예술가들이 모욕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런 종류의 무시였다. 리드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을 굴리며 물론 그가 그렇게 말했겠지만 겉으로 드러낸 것보다 더 상처받았을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거의 모든 팬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리드는 예전에 한 친구에게 딜러는 너무 불안정해서 나를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딜런도 그 말을 들었다. 그 후문은 영원히 닫혔다. 시인 레너드 코헨. 딜레어는 한때 그를 사랑했지만 영원히 원망하게 되었다. 레너드 코헨은 딜런의 증오 목록에서 5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이다. 왜냐하면 이 불화는 조롱이나 야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존경에서 시작되었다. 딜레어는 진심으로 코헨의 작품을 사랑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를 칭찬했고 최고의 작곡가라고 칭했으며 코헨에 대해 평소 누구에게도 좀처럼 보여주지 않던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다음에 일어난 일은 딜런에게 떨쳐낼 수 없는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970년대 초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파리에서 인터뷰를 하던 코헨은 딜런의 초기 작곡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초기 노래들이 자신이 존경하는 시인들의 노래에 비하면 다소 미성숙하다고 말했다. 그는 악의가 아니라 학문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지만 맥락은 중요하지 않았다. 미성숙하다라는 그 한 단어는 딜런에게 마치 따기를 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다. 딜런 주변 사람들은 그가 코헨이 한 말을 믿지 못하고 그 말을 여러 번 다시 읽었다고 말한다. 그는 단순한 경쟁자나 도발자가 아니었다. 코헨은 딜런이 진심으로 두려워했던 작곡가였다. 그의 작곡은 딜런이 존경하는 깊이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코헨이 자신의 초기 작품을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면 마치 멘토가 내 생각만큼 훌륭하지 않았어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몇 년 후 뉴욕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코헨은 가벼운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딜런은 냉정하고 거리를 두었다. 코헨은 나중에 한 친구에게 밥은 수수께끼처럼 말한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딜런이 단순히 다시는 그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과거 비평가들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자신을 깎아내렸던 사람을 믿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예술적 경쟁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코헨이 할렐루야를 발표했을 때 딜런은 공개적으로 그 노래를 칭찬하고 콘서트에서 불렀지만 개인적으로는 결코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코헨이 딜레온의 작곡에 담긴 순수한 마음을 칭찬했을 때 딜레온은 그저 무시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딜레온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오래된 인터뷰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 딜런의 목록에서 어떤 이름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그리고 어떤 갈등이 해결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음악계 거장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